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7월에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금융경제 이슈를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경제심리지수죠. ESI. 이 부분이 지난달보다 10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무려. 사실 100포인트가 기준인데요. 이 기준이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이 100이라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12포인트가 줄어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 경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그리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와 우리 집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보면, 자, 그리스는 지금 EU 국가 중에서 유로존에 속해 있는 국가잖아요. 물론 EU는 뭐 20여 개가 되지만은 유로화를 쓰는 나라는 19개 나라입니다. 근데 그리스 자체는 뭐 인구 1,000만 밖에 되지 않고 특별히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강국은 아닙니다. 관광 중심이지만 문제는 뭡니까? 만약에 그리스가 그렉시트 즉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 다시 드라크화로 이렇게 바뀌지만 그걸 떠나서 피그스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뭐 포르투갈, 뭐 그리스, 뭐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이런 나라 전체적으로 다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안 좋은 선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세계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존이 첫 번째 중국이고 두 번째가 미국이 아니고요,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어려워져서 우리나라 수출에 문제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 문제는 우리 한국 경제 전체로 볼 때는 이제 피그스까지 연결되느냐,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집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를 하신 분도 상당히 많죠. 특히 해외라고 해서 요새는 뭐 중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만 했지만 유럽 쪽이라든가 특히 이 그리스 관련된 연관 국가들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마음 편한 자산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확실한 것은 혼란이 상당히 굉장히 커질 거라는 겁니다. 상당 부분 동안. 물론 어떤 시리자가 이끄는 그런 급진 좌파 세력이죠. 그리스에 이쪽에서 반대를 했죠. 채권 국가들의 어떤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럼 그것이 바로 뭐 유로존 이탈로 연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탈되든 안 되든 간에 상당한 그런 후폭풍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리스가 올 하반기에 우리 가정경제에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이런 걸 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1개월째 무역수지 흑자가 나고 있고요. 그 결과 과거에 세계에서 7번째 외환보유국이었거든요. 외환보유국의 대국에 속하는 나라이긴 한데 물론 중국과 일본 뭐 약 3조 7천억 달러 뭐 또 일본의 1조 2천억 달러에 비하면 작지만 브라질을 누르고 6번째로 올라갔죠. 자, 이랬을 때 3,747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90%는 유가증권이죠. 뭐 미국 국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인데 이 무역수지 흑자가 지금 불황형 흑자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수출이 1년 전에 비해서 지난달 6월 달이 1.8% 감소했지만 수입액은 무려 13.6%를 감소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수입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입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출도 동반해서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걱정이긴 하지요. 자, 7대 지표를 보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30가지 지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는 7개월째 0%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닌 겁니다. 아직은 좀 0.5, 0.0, 0.7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7개월째 0%대의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외부적인 변수가 있죠. 뭐 석유 가격이 하락한다든가 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농작물 가격이 안정화됐다든가 이런 데 이제 있지만 또 소비 위축, 세월호, 메르스 이런 걸 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가 덜 돼서 물가가 더 하락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6월 그 둘째 주 목요일 날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또 내렸죠. 0.25%포인트를 내려가지고 지금은 1.5%입니다. 뭐 사상 최저 낮은 그런 이제 콜금리, 즉 시중금리인데 이 금리 낮추는 이유도 저물가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금리 정책 중에 하나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심리지수 ESI가 88포인트였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무려 6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BSI 지수도 9포인트 많이 내렸죠. 이건 지난달에 비해서 내린 겁니다. 지지난달에 비해서 지난달에 내렸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무역 수지는 100억 달러 정도가 흑자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난 겁니다. 주가 지수는 6대 지수 중에서 우리 평생자산관리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6대 지수에서 코스닥만 올라갔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상해 종합지수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것이 뭐 대세 하락기냐 아니면 뭐 조정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상당히 많은 그 어떤 전향적인 그런 증시 부양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다. 뭐 일정 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우세하더라고요. 그래서 3천 후반대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게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뭐 이렇게 많이 투자하시면은 곤란할 수 있겠죠. 자, 금리를 보시면은요, 사상 최저치의 그 낮은 금리 수준을 반영하듯이 3년만 국고채 수익률이 월 평균으로 봤을 때 역시 또 내려갔습니다. 1.77%고요. 은행 최고금리와 상호저축은행 최고금리는 변동이 없이 낮은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상호저축은행이 요즘 무리해서 금리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해서 예속에 몰리고 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안정성, 예금적 보호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이 많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1인당 5천만 원이 원리금, 이자 포함해서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금은 4,500만 원 이하로 넣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저축 은행도 여러 개를 분산해서 가입하는 그런 현명한 행보를 하고 있고요. 코픽스 금리는 수신금리를 반영한 대출금리지 않습니까? 지금 잔액 기준으로는 2% 초반으로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이죠. 요즘 수도권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참 잘 되고 있죠. 웬만하면 뭐 100대 1도 막 되고 그렇습니다. 뭐 얼마 전에 수원 쪽에 보니까요. 최고 뭐 경쟁률이 407대 1도 봤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뭐 200대 1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전망이 좋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 분양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금을 모자라는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싸니까 금리가 싸기 때문에 심지어 연봉 상승률보다 대출 이자율이 더 작은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출을 장기로 고정금리로 받아놓게 되면 급여 상승분만 가지고도 이자 부담은 많이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물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는 나중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수익을 많이 올려서 전액 상환하지 않을 거라면 고정담보대출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율은 조금 올랐습니다. 환율은 좀 올라서 1113원 정도에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그 그리스 사태로 해가지고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소위 미국 국채,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까지도 안전자산에 포함되거든요. 이 통화라든가 이 자산들이 가치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서 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져서 숫자가 커지는 즉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1달러 대해서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수록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달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요. 자, 통화량 보겠습니다. 총통화조 M2 증가율은 늘 풍성합니다. 시중에 돈은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9% 정도가 증가율이 그렇다는 거죠. 전기 대비.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강보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주식형 펀드 내력은 여전히 계속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때 2007, 8년 정도에는 140억
140조가 됐었죠. 140조 정도가. 거기에 비한다면 거의 절반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금리 낮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가죠. 그래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에도 이제 주식 쪽에 대해서는 많이들 자금 이제 움직일 걸 보여집니다만 그리스라든가 이런 외부 어떤 변수를 고려한다면 직접 투자라든가 해외 투자는 좀 줄이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는 좀 내렸죠. 뭐 배럴당 62달러 정도. 세계 경제가 아무래도 좀 약간은 어려워지니까 어떤 원유 가격이 내린 것 같고요. 국제금리세는 지난달 월 평균입니다. 온스당 1180달러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이번 최근부터는 그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금값이 오르고 있죠. 금도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난달에 그랬다는 것이고 이번 달이라든가 다음 달 이렇게 그리스 사태가 더 악화되게 되면 금값은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부동산 부분은요. 전기 대비 좀 올랐습니다. 사실 지지난달은 0.4% 정도가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상승률이 좀 더 올랐죠. 매매가나 전세 가격이 전부 다 0.5%가 이제 증가율 올랐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가 내려지고 또 이제 아파트 그동안은 많이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재고주택까지 올라가고 특히 전세보증금 올라가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지수 같이 올라간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코치와 자산관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